안녕하세요. 염증성 장질환 환우 여러분. 저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 말씀드릴 세브란스 병원 약사 이혜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올바른 약 복용법, 염증성 장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약제, 복약 상담, Q&A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약 복용법입니다. 꾸준한 복약 왜 중요할까요? 저희가 환자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의 경우 약을 생각나실 때만 복용하시거나 증상이 없을 때에는 용량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은데 약을 복용하는 것이 부작용만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있지 않더라도 장내에 염증이 지속되면서 증상이 갑자기 발현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치료 혈중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염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경우 증상이 재발하거나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낮은 약물 수농도는 18개월 동안 재발 위험을 2.9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증상이 없을 때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행이나 외출을 가실 때에도 약을 꼭 챙겨주시고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진료 예약일을 지켜주세요. 약 복용 시간을 자주 잊으시는 분들의 경우 핸드폰 알람을 맞춰주셔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복약 달력을 이용하셔서 약을 복용하셨을 때 달력에 체크함으로써 약을 잘 복용하시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고 요일별로 구분된 약통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며 매일 보는 TV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약 복용을 도와주는 어플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정수기나 문 그리고 양치도구 등에 자주 눈에 띄는 곳에 약 복용을 상기시키는 문구를 적어두어 약 복용을 잊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라면 5-아사라는 장내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항염증제를 많이들 복용하셨을 텐데요. 그중 메살라진 성분의 약제는 펜타사, 아사콜, 메자반트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동일 성분이지만 다른 코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펜타사는 12지장부터 직장까지, 아사콜은 회장 말단부터 결장까지, 메자반트는 대장 전체에 작용하여 작용 부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씹거나 가루로 만들면 코팅이 손상되어 약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니 약을 통째로 삼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메살라진 성분의 약제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약의 크기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크기 때문에 삼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중 펜타사를 복용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펜타사 1g이 너무 커서 복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펜타사 500mg짜리를 여러 알 복용하시거나 펜타사 서방 과립으로 제형을 변경하는 것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사콜 디알이나 메자반트와는 다르게 펜타사의 경우 물이나 주스에 현탁시켜 즉시 복용도 가능하고 쪼개서 복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용에 편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약을 삼킬 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법은 약을 구강 뒤쪽으로 이동이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약을 삼키는 방법의 경우는 기도를 닫아주어서 사례가 들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방법 중에서 복용이 편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아사 성분의 다른 약제로는 설파살라진 성분의 조피린 장용전과 발살라자이드 성분의 콜라젤 캡슐이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대장에 있는 세균에 의해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로 대장에 작용하는 약제들입니다. 조피린 장용정의 경우 분할이나 분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째로 삼켜주시는 게 좋고요. 콜라젤 캡슐의 경우 캡슐을 조심스럽게 개봉하여 내용물을 애플소스에 섞어서 즉시 복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삼키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메살라진과 같은 5-아사 성분의 경우 하루 동일 용량을 하루에 한 번 복용하든 하루 3번 나눠서 복용하든 효과와 부작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약을 자꾸 깜빡한다면 잊지 않고 복용을 잘하기 위해서 1일 1회 전량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브와서 먹는 약뿐만 아니라 좌약과 관장액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좌약과 관장액의 경우 사용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처방을 받더라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좌약과 관장액은 약물을 염증 부위에 직접 흡수시켜서 효과적이고 전신 흡수되지 않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약과 관장액을 병행했을 때 관해에 도달하는 비율이라든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서 좌약과 관장액을 사용하는 게 권장이 되고요. 또 관장액과 먹는 약을 사용을 했을 때 직장 출혈 환자에서 출혈이 멈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짧아졌다는 점에서 좌약과 관장액은 중요하므로 반드시 사용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불편한 좌약,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좌약이 너무 딱딱해서 삽입이 어려운 경우 원활한 삽입을 위해 물에 적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장의 모양을 고려할 때 좌측으로 누워서 오른쪽 무릎을 올려 자세를 취하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깊이로 넣어주세요. 약이 몸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취침 전 사용이 편리합니다. 삽입 후 배변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참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약제는 스테로이드제인데요.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 때문에 복용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염증성 장질환에서 스테로이드제는 염증을 낮춰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단기간 사용해서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며 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천천히 용량을 줄여나갑니다. 단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방된 용량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약제는 아자치오프린, 6-머카토퓨린 성분의 약제들입니다. 이 약제는 면역 체계에 작용을 해서 환자분들의 면역력을 조절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구수를 줄인다든지 감염에 취약해진다든지 간 손상이라든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투여 초기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용량을 찾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복약 상담 Q&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를 걸러서 약도 먹지 않았어요. 공복에 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약은 꼭 식사하시고 복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주사약, 좌약, 관장약은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식사와 상관없이 투여가 가능합니다. 단 먹는 약 중 콜라잘, 메자반트는 흡수 중대를 위해 식사와 함께 복용이 권장되고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속쓰림 방지를 위해 식후에 타크롤리무스의 경우 음식과 상호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복 복용이 권장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약을 빼먹지 말고 복용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식후 30분에 드시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이 말도 약을 빼먹지 말고 복용하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식사 여부를 신경 쓰시느라 약 복용을 빼먹으시는 것보다는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먹고 있는 약이 많아 부담이 됩니다. 함께 먹어도 되나요? 이 경우에는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작용은 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드시고 계신 약을 진료를 보실 때나 약국에서 꼭 알려주세요. 궁금한 것은 물어보시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먹던 약이 바뀌었어요. 치료 도중에 약을 바꾸기도 하나요? 진료를 보시고 치료 약제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현 상태에 더 적합한 약제가 있는 경우, 또 환자가 약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 치료 약제를 바꾸기도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새로운 약제에 적합한지 꼼꼼히 검토 후 결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간요법을 추천받았어요. 치료와 병행해도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의 경우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빈번하고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전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임신 중 또는 수유 중이에요. 약을 먹어도 안전한가요? 약제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임신이나 수유를 계획하는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에 대한 우려로 복용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활동 상태가 악화되어 오히려 유산, 조산 및 임신 합병증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싶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까요? 이 경우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생백신의 경우 체내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감염에 주의가 필요한 반면 사백신의 경우 체내 증식하지 않아 접종이 가능합니다. 생백신의 접종 연기가 권장되는 경우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한 경우, 면역 조절제를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중증의 급성 질환이 있을 때에는 질환이 호전된 후 접종이 권장됩니다. 새로운 약에 대한 소식을 접했어요. 최신의 약이 더 좋은가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신약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약제는 새로운 치료제로 선택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존의 약제 대비 부족한 임상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신의 치료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약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세브란스 병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겠고 저희 약무부 복약 상담실로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